120페이지. 저번 시간에 그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래가지고 뭐 원자 반지름, 이온의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기본 개념으로 유효 핵전화 이런 게 있는데, 자, 얘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효 핵전화 배우기 전에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보자. 가려막기 효과. 말 그대로 뭐냐면 뭐가 가려막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책에도 그림이 있는데 이게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안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첫 번째 껍질, 뭐 주형자수 1번 껍질, 두 번째 껍질, 뭐 주형자수 2번 껍질. 이건 알죠? 네. 이름 붙였을 때는 뭐 K부터 시작해서 K, L, N, N 이렇게 가잖아, 그치? 네. 그리고 원자핵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자들의 에너지가 커진다. 그런 것도 기억하고 있죠?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꼭 알아두고. 요 앞에 전자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껍질은 안정해지려면 최대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니? 2개 들어가죠? 그럼 전자들이 예를 들어서 2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부터는 이제 8개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리튬이라고 그랬죠? 리튬이면은 원자 번호? 3번. 3번이니까 양성자 3개에다가 전자도 3개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차 있어야지 안정하게 오비탈 배치가 되는 거지. 네. 자, 가려막기 효과는 뭐냐면은 요 바깥쪽에 있는 너네 2개 차고 남는 게 원자과 전자잖아, 그치?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핵의 전하를 느끼려고 해. 핵의 전하를 느껴요.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전기력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전자가 핵의 전하를 느끼는 정도를 유효핵 전하라고 하고, 좀 이따 자세하게 써줄게요. 그래서 이 전자가 핵의 전하 플러스를 느끼려고 할 때 이 앞에 전자 두 놈이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 전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움직여 다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규칙하게 요 안에서 막 움직여 다니지? 껍질 안에서. 그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핵의 전하를 느끼려고 할 때, 즉 유효핵 전하를 느끼려고 할 때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얘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효과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고, 그럼 리튬은 두 번째 껍질, 이 전자가 유효핵 전하를 느끼려고 할 때 2개가 가려막아 버리겠지, 그치? 그럼 얘 원자핵의 양성자가 3개가 있는데 플러스 3의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이 플러스 3을 온전히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끼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전자들이 가려막아서 핵의 전하를 온전하게 플러스 3을 못 느끼게 돼요. 이런 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효핵 전하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야. 네? 그러면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니? 1번이지. 그럼 얘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앞쪽에 또는 같은 껍질에 전자가 없잖아.
전자가 없으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온전하게 플러스 1의 핵 전하를 전부 다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수소는 유효핵 전하가 얼마? 아니, 유효핵 전하의 의미가 없어요. 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야. 예? 다시 얘기할게. 봐봐. 유효핵 전하의 의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전자가 살아있진 않지만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 핵의 전기. 1 아니에요? 그럼 플러스 1이겠지. 그치? 뭐야?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이제 헬륨을 한번 볼까? 헬륨이 2번이잖아. 그럼 양성자가 2개, 즉 원자에게 플러스 2의 전하를 띄고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돌아다녀? 2개가 돌아다니죠. 그럼 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 얼마가 될까?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플러스 2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첫 번째 껍질에 있긴 하지만 옆에 또 전자가 하나 더 있지. 얘가 막 불규칙하게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요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얘가 핵의 전하를 플러스 2를 느끼려고 할 때 이 앞에 올 수가 있어.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얘가 생겨요. 그래서 헬륨은 유핵 전하가 플러스 2보다 크다 작다? 작다. 앞에서 막아버리니까. 네?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리튬도 어떻게 돼?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핵의 전하를 느끼려고 할 때, 유효핵 전하를 봤을 때 플러스 3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플러스 3보다 약간 작다. 이게 이제 가려막기 효과하고 유효핵 전하의 개념인데 책을 한번 볼까 그러면? 책에 위에 한번 보세요. 가려막기 효과. 다전자 원자에서 다전자 원자면은 전자가 2개 이상. 네? 그러니까 수소는 해당하지 않아요. 헬륨부터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에 작용하는 핵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있잖아요. 그치? 네. 반발력이 있고 이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니까 이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핵의 전하를 느끼려고 할 때 온전하게 3을 못 느낀다. 네? 그래서 2번에 보면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 크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같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어요. 그럼 유핵 전하를 느끼려고 할 때 얘가 앞을 가려막을 수가 있겠지. 근데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안쪽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가 더 어떻다는 거야? 더 크다. 그 다음에 유효핵 전하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가 또 다른 전자를 가림으로 핵의 전하와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가 다른데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를 유효 핵 전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하고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알면 되는데 가려막는 현상 앞에 있는 전자들이 또는 같은 껍질에 또 전자가 더 있으면 걔도 가려막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전자들이 느끼는 핵의 전하, 유효핵 전하는 가려막는 효과 때문에 온전하게 이 플러스 2나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수소는 앞에 전자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얘는 유효핵 전하를 플러스 1로 느껴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 유효핵 전하를 원자 번호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건데 한번 보자. 자, X축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X축이 뭐야 지금? 족. 족이 너네 알다시피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지?
나 y축은 뭐 써 있어요? 유효했잖아. 그러면 저기 지금 이거 빔을 띄워서 볼까? 그게 귀찮아서 그러죠. 봐봐. 저기 1쪽, 뭐 2쪽, 그 다음에 20번까지 중에는 3쪽부터 12쪽까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3쪽, 뭐 14쪽, 15, 16, 17, 뭐 18쪽, 뭐 이렇게 족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Y축은 유효액전화인데, 수소. 1쪽에 가장 위에 보면 수소가 있죠. 수소는 유효액전화가 얼마가 돼야 될까? 1이 돼야 돼. 앞에서 가려먹는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거기에는 지금 수소, 헬륨이 빠져 있는데, 얘 수소는 이렇게 되고, 헬륨은 그럼 어떻게 될까? 헬륨이 몇 쪽이지? 18쪽이죠? 18쪽이면은, 뭐야? 걔가 원자번호 2번이니까, 원래 유효액전화가, 회계전화가 2잖아. 인데, 얘는 같은 껍질에, 다른 전자가 가려먹는 효과가 생겨버리지. 생겨버리니까 플러스 2보다 약간 어떻게 돼? 유효액전화가 작아진다. 요거 이제 헬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보면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두 개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핵의 전하를 느낄 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래막기 효과가 더 커진다 그랬지. 그래서 플러스 3을 다 느끼지 못하고 플러스 3보다 작아질 텐데 앞에 껍질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래막기 효과가 그래서 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얼마가 돼? 1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에 리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릴륨 한번 보면은 베릴륨 몇 번이에요? 4번이지. 4번이니까 양성자가 플러스 4일 거고 전자가 2개하고 여기에도 2개가 있지. 2개가 있는데 이 전자가 핵의 전하를 느끼려고 할 때 앞쪽 껍질에 가려막기 효과랑 또 같은 껍질에 전자가 하나 더 있잖아. 그치? 걔도 가려막기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플러스 4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유효액 전하가 거기 책에 보면은 한 2 근처까지 이렇게 돼 있네. 너무 작은데. 앞쪽 껍질에 가려막기 효과가 좀 심해져서 그런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리튬보다는 유효액 전하 값이 조금 커요. 왜 그러냐면 얘는 플러스 3이지만 얘는 플러스 4잖아, 그치? 가래막기 효과로 인해서 작아지긴 하지만 점점 어떻게 된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지겠죠. 3, 4, 5, 6 이렇게 가니까, 그치? 그 다음에 다음 주기 3주기에 보면은 이제 1쪽에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이 지금 2보다 조금 크네. 나트륨이 이렇게 있는데 나트륨이 11번이니까 봐봐라.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다 그래서 8개.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1개. 그럼 맨 바깥쪽에 전자가 핵의 전하를 느끼려고 할 때 앞에 전자 껍질이 2개나 있죠. 그리고 전자 개수가 10개나 있어. 얘네들이 가려막아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핵의 전하가 플러스 11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2 조금 이상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핵의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대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커지는 현상이 있더라. 자,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하고 유효액전하 뜻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원자 반지름부터 이제 좀 중요한데 121쪽에 한번 봅시다. 원자 반지름. 이렇게 재밌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재미는 없지만 자꾸 재밌다고 생각을 해야지. 원자 반지름은 말 그대로 그 알갱이, 원자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건데, 니네 원자의 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딱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야.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자의 크기는 핵 주위에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는 공간이 이제 원자의 크기잖아. 근데 그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그 껍질 안에서 움직여 다니는데, 앞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한번 보자. 자, 원자 보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여기서 막 움직여 다니는데 불규칙하게, 이 점 찍은 게 전자의 개수가 아니라 그랬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이 전자들이 여기 바깥쪽에서도 이제 돌아다닐 수 있고 안쪽에서도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점이 많이 찍혀져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잖아. 네.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그림을 전밀도 그림이라 그랬지. 앞에서 기억나니? 오비탈 할 때 잠깐 했어. 그리고 전밀도 그림으로 그리면 좀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에다가 이렇게 경계를 그려가지고 이 원자를 나타냈을 때 이걸 뭐라 그랬어? 경계면 그림이라고 했지. 근데 경계면 그림으로 딱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자의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반지름이 되는데 실제 전자들은 동그란 요 원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계면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 했어?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의 90% 정도까지만 원으로 그린다 했죠. 기억나니? 네. 그래서 경계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요 원자 핵부터 요 끝에까지 요거를 원자 반지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생각할 수가 없죠. 왜? 바깥쪽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정의를 했죠. 규정을 했죠.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냐면은 같은 원자 두 개를 똑같은 거야. 같은 원자 두 개를 결합시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소라 그러면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를 결합시켰어. 그럼 뭐가 되지? 수소 분자가 됐죠. 네. 그래서 수소 원자를 동그라미 됐죠? 결합을 시켰는데 얘는 무슨 결합하니? 공유결. 비금속하고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하지. 원자핵 있을 거고 수소가 전자 하나니까 하나, 그 다음에 얘도 하나니까 전자 하나. 그래서 전자 하나씩을 같이 쓰면서 결합하고 있잖아. 공유 결합인 건 알잖아?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같이 결합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쪽 수소랑 이쪽 수소가 사이가 좀 겹쳐요. 근데 과학자들이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같은 원자 두 개를 결합시켰을 때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잖아. 얘는 움직이지 않죠.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딱 절반. 이 절반을 가지고 우리가 원자 반지름으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정의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공유 결합을 하고요. 공유 결합할 때 원자 반지름을 이렇게 따져주고, 두 번째 그림은 뭐가 나오냐면은 금속 나트륨이 나와요. 금속 나트륨. 금속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라고 써있으면 이게 나트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나트륨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제 나트륨이 있고, 여기 또 나트륨이 있고,
여기도 나트륨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같이 쓰는 공유결합하지 않죠.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야. 원자끼리의 인력도 있긴 있어요. 얘네들이 질량이 있으니까 인력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결합해서 겹치는 애들은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그럼 얘는 겹치진 않잖아, 그치? 하지만 원자핵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안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원자핵하고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얼마? 이것도 절반을 가지고 금속의 원자 반지름으로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같은 종류의 원자들을 결합시켰을 때 그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딱 절반. 자, 근데 원자 반지름이 주기성이라 그래서 주기성은 뭐야? 주기적으로 뭐 어떤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죠. 앞으로 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그다음 뭐 이온화 반지름, 뭐 전자친화도, 전기 음성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마다의 주기성, 주기적인 성질이 있는데 그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전자 껍질수를 고려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가 이제 예를 들게요. 전자 껍질수를 고려를 좀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유효 핵전하를 고려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전자 간의 반발력도 있는데, 요거는 잘 안 나오고 1번, 2번을 순서대로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적어주면 요 원소들의 주기성을 우리가 생각해 줄 때 고려해야 되는 순서야. 순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주기에서 한번 보자. 주기가 가로줄이야, 세로줄이야? 가로줄이죠. 주기율표에서.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요 세로줄을 1쪽부터 18쪽까지 요거를 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로줄을 주기.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7주기까지. 그치? 그럼 같은 주기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야. 근데 1주기 같은 경우에는 수소하고 헬륨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성질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우리 2주기로 한번 보자. 2주기에 보면 뭐 있어? 수헬 다음에 뭐야? 미배, 붕탄, 질산, 풀레. 여기까지가 2주기지? 맞니? 20번까지 외워야 돼? 25? 20번까지. 자, 그럼 같은 주기 가로줄에서 몇 개만 생각해 볼게요.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이렇게만 생각해 볼게. 이 옆에도 있긴 있지만. 자, 리튬은 3번이니까 양성자가 3개죠? 양성자 3개에다가 전자가 3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1개. 이렇게 되죠. 그럼 베릴륨은 핵의 양성자가 4개에다가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그럼 붕소는 양성자가 5개에다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3개.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3개만 따졌을 때, 즉 같은 주기에서 3개만 따졌을 때 누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고려해야 되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뭐부터 고려해줘? 전자 껍질수. 지금 같은 주기니까 전자 껍질은 전부 다 몇 개야? 2개죠? 2개지? 네. 2개로 같지.
만약에 껍질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더 크겠지. 네, 근데 껍질은 두 개로 똑같아요. 그럼 얘는 똑같네. 그 다음으로 뭐 생각해? 유효액자. 그러면 이 전자가 느끼는,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을 봤을 때 아까 전에 잠깐 했듯이 얘는 플러스 3보다 약간 작겠지. 얘는 플러스 4보다 작을 거고 얘는 플러스 5보다 작겠죠. 유효액전화가. 하지만 가운데 핵의 전화가 자꾸자꾸 커지니까 유효액전화 값은 어떻게 커지겠지. 됐어? 그럼 유효액전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져요. 그럼 커져버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핵의 전하를 느끼는 게 유효액전화잖아? 그럼 커져버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얘가 제일 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가 얘가 가장 세잖아. 셋 중에는. 예. 그리고 플러스를 세게 느끼니까 강하게 끌려가겠죠. 그럼 얘는 크기가 어떻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꾸자꾸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유는 뭐다? 유효액전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같은 족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같은 족. 족은 뭐라 그랬어? 세로줄이라 그랬지? 네, 세로줄. 그럼 1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족? 자, 1족에 보면은 위에 뭐 있어요? 수소. 밑에 뭐 있어?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뭐 칼륨, 누비듐, 세슘 뭐 이렇게 하거든? 세 개만 한번 비교해보자. 얘가 1번, 3번, 11번. 자주 사용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럼 수소는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에다가 전자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리튬은 3번이니까 양성자 3개에다가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1개. 나트륨이 11번이니까 양성자 11하에다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 됐죠? 요게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그럼 원자 반지름은 딱 눈에 보이지? 누가 크니? 나트륨이 크죠. 첫 번째 고유 요소가 뭐라 그랬어? 전자 껍질수. 그럼 전자 껍질부터 보니까 밑으로 갈수록 많아지지? 그래서 크기가 점점 같은 족에서는 커진다. 이유는 뭐라고 쓰면 돼?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그렇지,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의 반지름은 커진다. 이런 거야. 자, 그럼 우리 주기율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칸이 비좁으니까 여기로 한번 볼게요.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여기를 우리가 가라 그러자. 가, 나, 다, 라 이렇게 위치가 있대요. 그럼 가나다라 위치 중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데는 어딜까? 가장 큰 데. 다. 맞아? 라? 라? 아니야, 다. 어디야? 준성이는 어딜 것 같아? 나 다.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데 주기율표에서. 다 읽어. 다? 조금만 생각하면 되지. 봐봐. 같은 가로줄 주기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자꾸 작아진다 그랬지? 같은 주기에서는 작아져. 그럼 일단 나는 작으니까 가가 더 크겠지. 그치?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그랬지?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커져요.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크고 위보다는 어디가 커? 아래가 크니까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데가 다가 되겠죠. 맞췄어요. 그 가장 작은 데는 어디야? 여기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크고 가장 작은 데. 나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위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나가 이쪽에 있는 원자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뭐 양성자 개수나 전자 개수가 많아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원자 반지름이. 예?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커진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데가 라다. 이렇게 불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전자 숫자나 뭐 양성자가 많다고 그래서 커지는 게 아니라고. 이거 두 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쓸 거 있으면 적어두고 요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3번까지는 잘 안 쓰는데 나중에 3번 쓰는 거 좀 가르쳐 줄게요. 또 나와요, 저거? 네. 그래서 이거는 빔을 띄워서 한번 봐야 되겠다. 책의 그래프로 이거 다 그리기가 힘드니까 일단 적을 거 적으시고요. 여기가 또 은근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잘 들어두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잖아. 물이 많이 넣지. 응? 물? 뭘? 네. 거기가 어렵지. 양적 관계 거기가. 거기가 지금 미친 것 같은데. 누가 만든 거야?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응? 그렇게 발견하고 쓰고 있는 거지. 내가 만든 거지, 이거. 근데 이런 걸 자꾸 배워야지 또 새로운 거를 또 알아내고 개발하고 하니까. 아, 근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진짜 화학적으로 변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뭐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자, 가서는 지워두니? 자, 책의 그래프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빔을 띄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빔을 띄워서 한번 봅시다. 오늘 일요일인데, 너는 무슨 요일이 제일 좋냐? 내가 아무 한 번도 안 나왔지. 아, 학원이 없어서? 진성이는 무슨 요일이 좋아? 월요일. 월요일? 왜 또 월요일이야? 그때 한 번도 안 나와보지 못. 그때 학원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구나? 당연하죠. 집에 뭐 있으면 뭐 엄마 아빠랑 싸우기만 하지. 누가 요즘 엄마 아빠랑 싸워? 가서 자 봅시다.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다. 저들 펴놓을 때 잘 안 보이더라고. 빔을 좀 더 좋은 거 샀었어야 되는데. 자, 요 그래프도 한번 보자. 그래프 볼 때는 항상 X축, Y축 먼저 보시라 그랬어요. X축이 지금 뭐니? 원자 번호. 알다시피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 전자 개수 가지고 매기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Y축을 보니까 Y축이 두 개네. 이쪽은 뭐야? 원자, 반지름. 이쪽은 뭐? 유효, 핵자다.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그 유효 핵전화부터 먼저 보면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여기 1번, 2번 수소 헬륨 빼는 거야. 3번이면 뭐야? 이건 알지? 루베, 붕탄, 질산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 전자들이 느끼는 핵의 전하가 맞아요. 플러스 양성자가 많아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유핵 전하가 대체로 이렇게 증가하더라. 값이 얼마인지는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고요. 증가하더라. 이런 성질, 주기성이 있는데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지? 맞아요. 요 립의 붕탄질산 플로리까지 몇 주기지? 2주기죠. 같은 가로줄이잖아, 그치? 같은 가로줄 주기에서는 아까 전에 선생님 지웠는데 전자 껍질 수는 똑같지, 두 개로.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맞아요. 유효액 전하 값이 어떻게 됐어 지금? 커졌지. 커졌으니까 전자들이 안쪽으로 인력 때문에 바짝바짝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더라. 네? 이런 경향성, 주기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밑에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자, 밑에 그래프는 X축이 뭐니? 쪽. 이번에는 원자 번호가 아니에요. 쪽. 그다음 Y축은 원자 반지름. 그럼 이제 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자, 지금 뭐 1족, 2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족에 뭐 있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돼 있죠. 네. Y축의 원자 반지름이야. 근데 주기율표에서는 위에서부터 1족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내려가는데 원자 반지름은 거꾸로 커지지. 당연한 거죠. 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돼? 많아져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점점 커진다 그랬지? 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경향성이.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어떨까? 뭐 2족이라고 그러면 2족에 여기에 이 배,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마그네슘, 여기에 뭐 칼슘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 껍질 수가 밑으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커지겠죠. 됐지? 그래서 자꾸 커져요. 그럼 이 같은 족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 전하 때문에 이렇게 작아진다 했지? 그래서 칼륨보다는 칼슘이 어때? 원자 반지름이 작은 거지. 그래서 여기 칼륨보다는 칼슘이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작게 표시된 거고. 뭔지 알겠죠? 네. 알아두도록 하시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이온 반지름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해야 돼 오늘.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좀 편하지. 다음 시간에도 엄청난 게 있어요? 여기다 이제 좀 어려워지죠? 자, 이온 반지름은 말 그대로 이온들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빈기였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그림 안 그릴게요. 그림을 그리기가 귀찮아요. 그냥 귀찮은 것보다. 자, 보자. 자, 얘 딱 그림 보니까 양성자가 11하에다가 전자가 2, 8 여기 하나 빠져나간 그림이니까 원래 하나 있던 거야. 1 응? 그러니까 원자 번호 11번 누구야? 나트륨이고 양성자랑 전자 개수 같았으니까 얘는 중성인 원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자가 전자 맨 바깥쪽에 원자가 전자가 하나 쏙 도망가는 거야. 이렇다는 얘기죠. 이름은 어떻게 돼? 그러면 이러면 맨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하나 없어지겠죠. 이게 하나 있던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원래 전자 껍질이 1개, 2개, 3개였는데 얘가 도망가 버리면은 전자 껍질이 2개만 남잖아.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도망간 양이온은 껍질 수가 일단 작아졌으니까 크기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이해됐니? 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거 이온의 반지름에서 중성인 원자보다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유가 뭐야?
원자과 전자가 도망가서 잃어서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럼 이제 음이온 한번 보자. 이제 대강 너는 눈치챘을 거야. 어떻게 하는지. 눈치챘니? 뭐 챘니? 뭘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예로 한번 볼게요. 지금 조금 더 봐. 졸릴까봐 마이크 쓰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소리 지르면서 마이크 쓰면 이 건물 전체 요 중앙 스피커로 바꿔주셔야 될까? 자, 양성자가 9개면 9번이죠? 누구야? 플로린. 그럼 전자도 9개인데 2, 7이죠. 그럼 얘가 안정하게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전자를 7개 버리는 것보다 1개 받는 게 편하죠. 그럼 기본적인 내용 이제 알죠? 그래서 전자가 몇 개 됐어? 2, 8 됐죠? 그럼 니네 이런 반지름이나 앞으로 배울 거 따질 때 첫 번째 고려 요소가 뭐라 그랬어? 전자 껍질수. 이거 써놔야 돼? 그 3개밖에 안 들어서. 전자 껍질수는 일단 어때? 이 원자나 요 음이온이나 껍질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껍질수 똑같죠? 1개, 2개. 얘도 몇 개? 1개, 2개. 그럼 전자 껍질수가 같으니까 그 다음 고려해야 될 게 뭐야? 유효액자나. 그치? 그럼 유효액자나가 얼마나 느낄까? 전자가? 플러스 9보다 작겠죠? 요 앞에 전자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랑 여기 있는 전자가 느낄 때 얘 말고 나머지 6개가 또 가려막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플러스 9보다 일단 작을 거야. 얘는 유효액자나가 플러스 9보다 당연히 작지? 네. 작잖아. 맞니? 네. 얘도 작아요. 그럼 이제 유효액자나도 둘 다 플러스 9보다 작어. 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있잖아. 그치? 네. 반발력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니? 7개. 근데 전자들이야. 전자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겨. 그럼 얘는 7개끼리 서로 반발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몇 개가? 8개가 반발한단 말이야. 그러면 7개보다 8개가 반발에 의해서 반발하게 되면은 모인이 퍼지니? 퍼지죠, 반발하면. 그치? 그럼 이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반발력 때문에 더 커진다는 말이야. 7개보다 8개 반발력이 더 크겠지? 그래서 결론. 중성인 원자보다 음이온은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크다. 이유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요. 1족은 수소 헬륨밖에 없으니, 1주기는 2주기로 해볼게요. 2주기에 2에 뭐 있어? 동탄, 질산, 풀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네? 돼 있을 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너네 배웠죠? 수소 말고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 되죠. 그죠? 그 다음 음이온 되는 애들은 누구지?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이 됐었어. 맞아요? 모르니? 알고 있지? 알아요. 그래 봐봐. 여기서 어떤 게 금속이야? 2주기에서 보면은 베릴륨까지. 리튬, 베릴륨. 그치? 붕소는 이제 중금속이라 그래서 금속 쪽으로 넣어줍시다. 중금속이니까. 중금속이니까 뭐 금속, 비금속의 성질이 있긴 하지만 이름에 금속자가 들어갔으니까 금속 쪽으로 좀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몇 쪽이야? 1쪽, 2쪽, 얘는 13족이죠? 14족, 15, 16, 17, 18쪽이에요. 너네 1쪽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하나 버려서 몇 플러스? 1 플러스.
얘네 두 개니까 두 개 버려서 2 플러스. 얘네 세 개면은. 세 개면은 5개 받는 게 편하니 3개 버리는 게 편하니. 버리는 게 편하니까 3 플러스가 되겠죠. 양이은 되겠지. 그럼 얘는 좀 애매하죠? 네. 4개니까 4개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근데 뭐가 더 편하다 그랬지? 선생님하고 버리는 거. 버리는 게 더 편하지. 자기가 4개 버려버리면 안정해지잖아. 근데 얻으려면 어디선가 전자를 끌고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온이 보통 잘 안 되는데 굳이 이온이 되면은 양이온 되는 게 좀 더 쉽겠죠. 됐니? 예. 그럼 여기까지는 양이온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5개니까 어떻게 돼? 3개 얻어서 3 마이너스. 얘는 2 마이너스. 얘는 1 마이너스. 얘는 이온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18쪽이 항상 뭐 예외고 문제가 돼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여기까지가 음이온이야. 여기까지는 양이온이고. 그럼 양이온은 중성의 원자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요.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했죠? 그래서 잘 봐. 리튬이 원자 반지름이 요거라 그러자. 하얀색은 원자로 쓸게요. 응? 원자 반지름. 그럼 베릴륨은 원자 반지름이 좀 작아져야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중소, 탄소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질소는 어떻게 돼? 질소? 이거 너무 작게 그렸나 이거? 이거 너무 작아진다. 근데 이렇게 되겠지? 됐니? 네. 되는데 이온 반지름은 양이온은 더 작다 그랬지 원자보다. 전자 껍질이 없어지니까 양이온 반지름이 되는. 그 다음에 얘는 원자보다는 작은데 얘보다 더 작아져야 되겠지. 네. 왜? 유효전하고 커지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가. 여기까지가 양이온이지. 네. 그 다음 이제 음이온 보자. 음이온은 중성의 원자보다 원자보다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했어? 커진다 했어. 이유는? 또 물어보는데 이유는 자꾸 외우라고. 반발력. 전자 간의 반발력. 그치? 전자 껍질수 똑같고 유효액자나 거의 비슷하지? 그 반발력 되는 거죠. 그래서 커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와서 유효액자나 커지니까 얘도 크기는 좀 작아져야 되겠지. 얘는 이온이 안 되니까 이온 반지름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굳이 이온을 만들 수는 있어요. 네? 에너지를 많이 가해주면은 에너지가 전자들이 풍부해지잖아. 그치? 그러면 안정하지만 그 원자핵하고 인력을 이겨내면서 튀어나갈 수는 있어요. 혹은 니네 저번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할 때 알파 입자 배웠잖아. 네. 알파 입자가 뭐야? 헬륨. 헬륨의 뭐야? 원자핵. 원자핵이잖아. 그 원자핵이라는 거는 얘가 2번이니까 요거만 남고 전자가 2개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도망갔다는 얘기지? 네. 그럼 얘가 18쪽 안정한 비활성 기체잖아.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전자를 도망가게. 네? 에너지를 공급시켜서. 자,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책에 선생님 요거 그린 거 밑에 그림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등전자 이온이 먼저 생각해보자. 등자가 무슨 등자일까? 같은 등자예요. 그러면 등전자. 전자 개수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피곤해? 아니, 이제 영화는 같다고요. 그렇게 해줄 거야, 이제. 이거 전등 스위치도 자동으로 되면, 리모컨으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좀만 더 봐요. 죄송해요. 좀만 더 보세요. 자, 등전자 이온. 전자가 같다는 얘기야. 그치? 전자 개수가. 근데 어떻게 같아지냐면은
우리 네온을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네온을 보면은 산소하고 플루오린만 볼게요. 산소는 원래 전자가 8개였잖아. 8번이니까, 그치? 근데 얘가 2개 얻어서 전자가 몇 개 됐지? 10개 된 거죠? 6개. 산소는 전자를 2개 얻어서 8번이잖아? 그럼 양성자 8개에다가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원래 6개였는데 2개 얻어서 몇 개 됐어? 8개 된 거지? 이제 이온 된 거야. 플루오린은 9번이잖아. 근데 전자 몇 개 얻었어? 응? 하나 얻었지? 그럼 양성자 9개에다가 전자 2개에다가 원래는 7개였는데 전자 하나 얻어서 몇 개? 8개.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네온은 이온이 안 되죠? 잘 안 되죠?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배우니까 네온은 빼고. 그 다음 줄에 누구 있어? 3주 뒤에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게 있잖아, 그치? 나트륨 생각해보자. 나트륨은 11번, 그럼 얘 이온 되면 1 플러스 되겠죠? 1쪽이니까 하나 버리니까, 그치? 11번이니까 양성자 11에다가 전자가 2, 8, 바깥쪽에 원래 하나 더 있죠? 근데 하나 버리니까 전자 껍질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그네슘까지 하나 더 있어.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2 플러스 되겠죠? 이온 될 때. 12번. 양성자 12개에다가 전자가 2에다가 8에다가 원래 2개 더 있잖아. 근데 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온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의 전자 개수가 전부 다 어떻게 됐니? 같아지죠. 이게 전자 개수가 같아지는 이온들을 뭐라 그래? 등전자 이온.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지. 왜? 18조 비활성 기체가 안정한 전자 배치니까 이온이 된다라는 거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추려고 이온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얘네들끼리는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제일 클까? 딱 봐도 보이지 않니? 산소가 제일 크죠. 선생님 첫 번째 고려해서 뭐라 그랬어? 전자 껍질수 어때 지금? 잡고가면 돼 2개,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유액전화. 유액전화가 얘가 제일 크겠지 아무래도. 플러스 10이니까. 그 유액전화가 크면 전자들이 안쪽으로 입력되면 바짝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크기가 작아지겠죠. 반대로 얘가 유액전화가 작으니까 조금만 들어오니까 크기는 크겠지.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가 제일 크고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뭐 조금만 생각하면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가렴합기 효과, 유효액제나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남았는데 오른쪽에 일단 문제 풀고 모르는 거 풀이 해줄게요. 자, 먼저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